자, 이어서 소등도 보죠. 얘들아, 소등이 무슨 뜻이요? 그치. 불을 끈다. 맞습니다. 소등. 야, 박남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박남수 씨는 잘 모르죠. 그러면 그냥 소등, 불을 끄는 것이군. 그냥 제목의 의미만 한번 봅시다. 불을 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불 끄고 뭐 해? 누가 잔다는 게. 맞아요. 잡니다. 자야죠. 자려면 불을 꺼야 돼요. 자고 싶네요. 그치? 졸립니다. 지금 아침이라. 11시면 아침이죠. 그쵸? 네, 한참 잘 시간인데. 자, 불을 끄고 도대체 뭘 한다는 것일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이제 시를 감상하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까 화자 정서 상황 태도 찾아야 된다고 했지? 읽다 보니까요, 바로 나가 나와요. 나는 불을 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 쌤이 본문을 이제 구성하면서 숫자를 빼먹었어요. 여기 1이라고 써야 돼. 그다음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여기 2. 그다음에 나는 불을 끈다. 여기가 3 이렇게 되어 있었어. 1, 2, 3. 번호가 매겨져 있는 좀 특이한 시였어요. 나는 불을 끈다. 되게 단정적으로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이렇게 얘기하네. 그리고 보니까 나는 불을 끈다. 나는 불을 끈다 하면서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 자, 이렇게 식구를 반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치. 그렇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운율이 형성되고 그 다음 식구의 의미가 있는 경우 의미가 강조됩니다. 자, 불을 끈다 라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데 이게 제목 소등의 의미잖아. 그럼 되게 이 소등이라는 행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제목으로 써놨지 반복까지 하고 있지. 우리는 이 불을 끄는 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다.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니까 근데 왜 불을 끄냐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 그러면 이게 소등의 이유네요. 꿈을 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대. 얘들아, 언제 우리 꿈을 꾸지? 깨어 있을 때도 꾸고 자고 있을 때도 꾸죠.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그럼 지금 잠에 든다는 것 같은데? 농담처럼 말했던 게 진짜인 것 같은데. 야,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실이 지금 좋은 게 안 좋은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여기 너무 힘들겠어. 왜 메말랐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거기 닿으면 너무 까슬까슬하고 상처도 날 것 같은데 한 포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가뭄의 뜰이 있습니다. 가뭄이라니 그러면 되게 생명이 자라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강력한 표현을 하나 쓸 거야. 그거 뭐라고 하냐면 절멸의 공간이라고 해요. 자, 절멸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이 멸이 무슨 멸자게? 맞춰봐. 소멸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을 절멸이라고 해요. 자, 이건 좀 강한 뉘앙스를 가진 단어인데 2학년 문학으로 가면 이제 가끔 나오는 단어라서 쌤이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써봤어. 모든 것이 없는 공간이야. 생명력이 자라지 못하는 좀 쉬운 단어를 쓰면 이제 척박한 곳이죠. 거기엔 가뭄의 뜰이 있고 그리고 불모의 뜰에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미지가 불모의 뜰.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뜰에서는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뿌리까지 타버리면 얘들아 새로운 생명이 자라 못 자라? 못 자라요. 그쵸? 아주 큰일이네. 뿌리도 타는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고 있다.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는 걸 보니 이 마른 나뭇잎들은 좀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모든 생명력들이 사그라들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 꿈을 생각하고 있네요. 그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끕니다. 여러분 그럼 있잖아. 여기서 너무나 힘든 현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지. 그리고 나서 나는 불을 끈다고 했어.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대. 그럼 얘들아, 나의 꿈이라는 건 무슨 내용일까? 그치? 이 현실을 더 낫게 만드는 거. 이 척박한 현실에서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현실을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꿈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을 끄는 행위는 내가 꿈을 꾸는 시간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니까 불을 끄는 행위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나의 어떤 액션으로 볼 수 있겠네. 하지만 아직은 안 적을게요. 2번으로 가봅시다. 우리 생각이 맞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 아, 그치.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라니. 위에서 얘기했던 계속 말라가는 그 현실을 이렇게 시체다라는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보여주네요. 죽음의 이미지. 근데 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 라고 했어. 앞에서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라고 했었잖아. 위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쌤은 이 위해 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뒤에 지금 위해를 붙이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찬란한 화제라는 것이죠. 그 찬란한 화제가 뭔데?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꽃이라는 거 긍정시어야 부정시어야? 긍정시어지, 그치? 찬란한 꽃이 달린다고 해요. 이 꽃은 어떤 이미지를 가졌어? 생명의 이미지잖아, 그치? 현실은 시체와 같이 이런 죽음과 다를 바 없이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들시들한 상태이지만 거기에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야. 꽃이 달리는 그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지피는 불길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 찬란한 화제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일단 화제 할 때 혹시 이 한자 뭔지 알아? 이거 한자어거든, 쟤. 이게 들어가는 한자 단어 한번 떠올려봐. 재앙, 맞습니다. 재앙 제자예요. 화재할 때 쟤는 재앙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로 인한 재앙을 화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화재는 너무너무 안 좋은 말이지. 얘는 완전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찬란한은 긍정적인 단어지. 그러면 찬란한 화재에 쓰인 표현법이 뭘까요? 맞아. 이거 역설적 표현이야. 찬란한 화재. 네. 역설. 그러면 이 화재라는 것이 이 찬란한 화재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거잖아. 불이라는 것이 긍정적 이미지잖아요. 그럼 불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봐봐. 이 지피는 불길은 거인처럼 치솟아. 이거는 지규법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저 불길이 원관념이죠. 거인처럼 치솟아. 치솟아는 또 무슨 이미지야? 그쵸, 상승 이미지야.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하강 이미지는 안 좋은 거, 상승 이미지는 좋은 뜻으로 쓰이죠. 그럼 좀 의심해봐야 돼. 불길이 타오르는 거? 일반적으로는 불이 나면은 너무 안 좋고 위험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좋은 의미 아닐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뒤에서 과연 뭐라고 해? 꿈속을 밝힌다 라고 해줬어. 얘들아, 다시 내가 위에서 계속 무엇을 위해 불을 껐지? 꿈을 꾸기 위해서 불을 껐어. 근데 내 꿈속을 무엇이 밝혀? 불길이 밝히고 있어. 그러면 불길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꿈을 밝혀주는 것이니까 불길이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맞겠고, 그리고 내 꿈속에 지금 뭐가 나온 거지? 불길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나의 꿈의 내용을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나의 꿈. 내가 바라는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현실의 시체,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를 위해서 불길을 마구마구 밝히고 있고 그것이 치솟아 나의 꿈속을 밝히고 있어. 그럼 얘들아, 내 꿈은 어떤 거야? 이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거 아니야? 맞지? 적어봅시다. 나의 꿈은 써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써볼게. 내 시체 같은 현실에 꽃이 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이 3년의 세 번째 줄에서 뭐라고 했어?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라고 했지? 그게 바로 찬란한 화제인 거야.
현실에 꽃이 피는 것이 왜 찬란한 화제인가요? 이 찬란한 꽃이 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길을 지피기 때문이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불길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 또? 불길은 생명력이 회복된 꽃이 피어난다는 건 생명력이 회복됐다는 거니까 회복된 현실에 대한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좀 더 불길과 어울리는 단어를 쓰자면 열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불을 끄고 무엇을 생각하는 거야? 더 나아질 세상을 생각하는 거야. 그걸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근데 요원은 무슨 뜻이냐면 멀다라는 뜻이야. 요원,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은 요원하다라고 하면 소망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요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그치. 하지만 현실은 지금 검은 잿더미와 다를 바 없지. 시체와 다를 바 없죠. 소멸과 죽음의 이미지. 검은 잿더미 위에서 그런데 푸른 바다가 번져간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얘가 번져간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 일단 번져간다를 먼저 쓸게요. 번져가는 것, 이것은 확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번져간다, 확산의 이미지, 점점 널리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푸른 바다라고 했을 때 푸른, 요거 색채어지? 아까도 색채어를 많이 봤는데 여기도 색채어가 쓰였네요. 이거 모의고사 수록 지문이었잖아. 두 개 묶여 있었지? 그럼 표현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색채어가 쓰인다거나 뭐 식구가 반복된다거나 하는 공통점이 늘 나타나요. 그리고 푸른 바다가 번져간다.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도 사용되고 있고 시각 이미지. 이 연의 첫 번째 줄과 이제 두 번째 줄에는 검은 잿더미와 푸른 바다의 색채 대비도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절멸의 상황과 같은 현실과 그 위에서도 퍼져나가는 푸른 바다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얘들아, 이 푸른 바다가 번져가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떠올리게? 뭐 희망을 떠올리게 하지 않아? 이러한 죽음의 공간 위에서도 바다가 번져간데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그럼 여기는 후각 이미지가 쓰였네. 후각 이미지.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또 위하여가 쓰였잖아. 그러면 3월의 뜰, 그 다음 3월의 사상. 이건 다 긍정적인 시어겠네. 그리고 3월이라는 건 어떤 시기야 얘들아? 3월? 죽음의 시기 아니지. 여기는 새로 싹이 돋아나는 생성의 시간이죠. 3월의 뜰을 만드는. 그래서 3월의 뜰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난 공간이 되는 거야. 아까 뜰이라는 것이 뭐였지? 위에서는 가뭄의 뜰이었잖아요. 그쵸? 가뭄의 뜰이라고 했다면 이 가뭄의 뜰을 나 이제 무엇으로 만들 거야? 3월의 뜰로 만들고 싶은 거야.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사상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다 얘들아. 내가 불을 끄는 행위는 무엇을 위함이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야. 자, 옆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적을게요. 3월의 뜰, 3월의 사상을 위해서 나는 불을 끈다 라는 것은 여기다 써야겠다.
생명력을 회복한 나는 꿈을 꾸기 위해서 불을 끈다고 했잖아. 그리고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대. 내려간다? 쌤 이거 하강 이미지인데요? 그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하를 딛고 내려간다. 하강 이미지잖아. 그럼 얘 지금 시궁창으로 가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하와 다를 바 없지. 아까 절멸의 공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시어가 있어요. 딛고라는 시어입니다. 딛고. 이 지화와 같은 현실을 이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거지. 되게 허황된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에 발 딛고 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작품 중에 마음의 수수밭 기억나니? 마음의 수수밭에서 뭐라고 했지? 이 세상을 버리고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라는 구절이 있었던 거 기억나? 쌤은 이걸 보고 그 구절이 떠올랐어. 지하 층계를 딛고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화자는 이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가는 것 같네요. 그 지하 층계를 딛고 이 세계의 이면으로 들어가 보니, 그 시면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았던 그 가뭄의 뜰 아래에 무엇이 있어요? 가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이라는 원형적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쌤이 방금 원형적 상징이라고 했는데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 원형적 상징은 뭐냐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모두 우리 인류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큰 강 옆에서 문명이 생겨났잖아.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틔워내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물이라는 건 시에서 흔히 생명력을 상징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바스라지는 그 안에 물줄기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물줄기가 샘의 뿌리를 받고 땅을 적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그리고 질걱질걱이라는 이것도 음성 상징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기는 한데 저거는 적시는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쟤는 한번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 지금 목을 축이고 있어요. 주둥이를 받고 목을 축이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 의인법 또는 화류법이 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목을 축이고 있대잖아. 뭐가? 아까 그 말라붙었던 뿌리가 목을 축이고 있다고 하지? 자, 그러면 이 목을 축이는 행위의 의미는요.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한 쉼표 찍고 생명력의 또는 자신의 생명력의 회복을 위한 행위이네.
그리고 그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불을 끈다.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아까도 불이 긍정 의미로 나왔지 얘들아? 찬란한 화제라고. 불을 켜는 시간이라고 할 때 이 불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 불을 켜는 시간을. 불을 켜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도 역설입니다. 우리가 시의 의미를 다 파악해 왔기 때문에 그 불을 켜는 시간, 찬란한 화제의 시간, 그 찬란한 화제의 시간을 위해서 지금은 불을 끄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특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설 중요한 데만 알려줄게. 자, 특징 색채 이미지 쓰였어요. 그 다음에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고 여러 개 반복되고 있고,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 다음에 점층적 표현이 쓰였다고 하는데 어디를 점층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 이렇게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이걸 점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점층이라고 하면 좀 한 번 정도는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래도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다. 앞에서 불을 끈다는 행위만 제시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행위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두 줄을 점층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음 5번.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 대비된다는데 그게 뭐지요? 시어로 이야기하자면 가뭄의 뜰과 3월의 뜰. 그 다음 가뭄에 마른 현실의 시체와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6번 지교 역설 의인 다양한 수사법 쓰였다. 아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을게요. 7 동그라미 7 현재형 진술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줌.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전부 다 현재형 진술인 걸 확인할 수 있어. 불을 끈다, 있다, 밝힌다, 적시고 있다, 내려간다 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작품 해설에서는 첫 번째 줄에만 밑줄 그어놓을 테니까 읽어만 보십시오. 자,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한다. 생명력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끝.